반갑습니다. ထွ아타입니다. 4월 14일 종목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볼 건데요. 지수는 네, 뭐 잘 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바닥 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아마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셨던 개미분들은 진짜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원통하고 진짜.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딱히 시장은 언급할 게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기서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영상에서도 여기서는 뭐 더 갈 수도 있고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면서 나중에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여전히 좀 더 워낙에 그 언더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언더슈팅이었잖아요. 여기까지 나오고 다시 또 추가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다고 반등이 이제 급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나왔죠. 지금 3일 만에 엄청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뭐 일단은 뭐 조정은 나오겠죠. 어디서든 뭐 61선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일단 21선 올라탔으니까 여기서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여기 또 이격이 또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또 요거를 또 밀집과 확산에 따라서 한번 또 붙으려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뭐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수는 뭐 지금 딱히 볼 게 없어서 또 특징이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를 이제 할 건데 금요일날 올려드렸던 포착 종목은 써니전자였거든요. 오늘 뭐 상승이 그래도 잘 목표가 이상 잘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금요일에 여기에 포착 종목 올린 것처럼 뭐 이제 형님이 뭐 매매할 종목을 있으면 이제 계속 알려달라고 해서 뭐요 근래 몇 번 종목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에 유니온도 그냥 이날 엄청 싼 가격에 팔더니 이번에 써니전자는 손절했답니다. 손절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 저점 깰 때 손절을 했답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아침에 여기 6%까지 상승이 나왔고 이거를 안 팔고 버티다가 결국은 손절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그냥 주식하지 말라고.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유니온 얘기할 때는 뭐 적자 기업이라서 나는 이거는 뭐 안 좋게 본다. 뭐 그런 얘기를, 물론 개인만의 어떤 그게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굉장히 아마 주식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형님이라서. 근데 써니전자는 왜 들고 있는지 난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냥 물론 본인만의 뭐 무슨 뭐 볼린저 밴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통계가 있냐고, 데이터가 있냐고, 없지 않냐고, 그냥 본인만의 느낌이지 않냐. 오늘 이거 손절했다는 얘기는요, 진짜 주식 엄청 못하는 거예요. 음, 직전 저점 깼다고 손절을 여기서 한다? 21선도 안 깼는데, 물론 뭐, 이거는 지나고 나서 한 얘기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어떤 뭐 분석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어떤 어느 하나의 섹터에 속해 있거나 어떤 테마에 속해 있거나 다 그래요. 정말 뭐 한 달이 뭐 걸치면 다 이렇게
뭐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냥 반도체 테마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뭐 하나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조선에 엮여 있고 태양광에 엮여 있고 우리나라는 정말 테마주의 어떤 시장이에요. 그래서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게 대장주였잖아요. 히토류 관련으로 대장으로 뛰었던 종목인데 이거를 무슨 적자 기업이니 어쩌니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죠? 뭐 아마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얘기를 했었을 텐데 물론 이 기본적 분석이 중요해요. 당연히 재무제표 보고 영업이익 보고 뭐 부채 비율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채 비율 그죠? 그다음에 유보율 그러면 보통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자본 잠식이냐 아니냐 그런 걸 보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고 적자 기업이라서 나는 안 한다. 주식을 정말 1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항상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에요. 미래에 어떤 뭐 불확실한 호재, 어떤 미래에 다가올 그런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고 미래에 다가올 악재에 따라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항상 선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업이익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이미 지나온 자료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서 여기에 뜹니다. 지나고 나야 여기에 이렇게 떠요. 2024년 뭐 12월에 뭐 어떤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런 실적 공시가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전 분기 예를 들어 4, 4분기 실적 공시는 그 다음에 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걸 본다는 얘기는 이러한 어떤 적자 관련된 사항들이 다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은 항상 미래를 이제 꿈 먹고 산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3년 연속 적자하고 나고 뭐 그다음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3월에 얘기했었죠, 그죠? 감사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간혹 이제 3월에 여기에 뭐 3년 연속 적자에다가 부채 비율이 높고 유보율이 굉장히 낮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자가 났다 그러면 그럼 최소한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공시를 찾아보거나 뭐 뉴스를 찾아보거나 했었어야죠. 유니온은 현금 배당도 나온 공시가 나온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무슨 거기다가 지금 써니전자는 왜 또 그거를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려요. 물론 그 형님이 뭐 유튜브를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식하면 안 되는 유형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봐요. 유니온을 바라볼 때는 무슨 지나온 그 영업이익 적자 관련해 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테마를 1도 몰랐던 거죠. 테마 대장주였잖아요. 여기에 뉴스 이런 것만 찾아봤어도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그다음에 뭐 노바테부터 해가지고 히토류 관련주들이 꽤 있었어요. 그죠? 뭐 사마 전자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안철수 테마주잖아요. 안랩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안랩이랑 같이 움직여요. 근데 차트를 이 당시에 상승이 나올 때 안랩은 그냥 21%였고 써니전자는 상한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명히 써니전자가 대장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움직였던 게 맞죠. 상한가였으니까 굉장히 크게 더 튀었던 건데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보면은 안랩은 그 대체거래소에 거래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8시부터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8시부터 이제 시가가 조금 뜨고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써니전자는 이제 그냥 9시에 딱 그 시작을 했던 종목인데 장 초반의 움직임을 이렇게 봤을 때 보게 되면 안랩이 강하고 안랩이 더 강했어요. 안랩이 좀 더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써니전자가 좀 더 약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안랩을.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낮게 잡고 대장격일 때나 대장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는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고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랩이 일단은 더 강하게 움직이고 분명 그 전에는 써니전자가 상한가도 나오고 해서 대장격이었잖아요. 근데 왜 눌렸다가 상승이 나오는데 눌렸다가 단기 급락이었잖아요. 종목 선정을 했던 이유는 이거였던 거예요. 단기 급락. 근데 왜 이 눌렸다가 상승이 나올 때 안랩보다 못하냐 이거죠. 안랩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그래서 이거는 엄청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걸 안 좋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때 안 좋다고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테마주의 어떤 그 매매에 대해서 아니면 테마주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님은. 그래서 정말 제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형 주식 하지 마 그냥. 경력이 엄청 오래됐습니다. 20몇 년 됐어요. 그 형님이. 근데도 이럽니다. 데이터 없이 아니 데이터는 만들면 되잖아요. 시간 투자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뭐 볼린저 밴드를 한다 그러면 저는 볼린저 밴드를 하진 않는데 뭐 볼린저 밴드 지표를 쓴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어떤 그 데이터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죠. 그냥 그때그때 그냥 하루하루 어떤 본인의 느낌에 따라 매매하기보다는 그거는 정말 그냥 쪽박차기 정말 지름길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느낌에 따라 매매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느낌 그러니까 고수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고수분들이 맞아요. 근데 그분들 거를 배우겠다고 뭐 유료로 막 듣고 막 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강의를 예전에 옛날에 예전도 아니고 옛날이죠.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강사의 그 개인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을 때나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똑같이 깡통을 차고 똑같이 힘든 시기를 거치고 막 그래야지만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감각이라 그러죠. 감각을 본인이 깨우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강의 뭐 듣고 뭐 말로 하고 이런 거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오롯이 그 개인 혼자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감각인 거예요. 그거를 돈 주고 배우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경험자이다 보니까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확률에 따라서 좀 틀려지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확률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하다 보면 어쨌든 명확한 어떤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종목 선정의 원칙, 명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에 맞춰가지고 종목 매매를 하다 보면 당연히 또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죠? 경험이 쌓이면 감각도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명확한 데이터를 일단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집을 지어 올리는 거죠. 그게 더 튼튼하잖아요. 그죠? 뭐 사상 누각이라는 말도 있고 정말 그냥 느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모래 위에 성 짓는 거랑 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의 감각을 이렇게 뭐 깨우쳐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좀 더 안정적이라고 봐요. 저는 영상에서 항상 어떤 종목 대응, 뭐 종목을 바라보는 차트적인 관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집단성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재료 말씀드리고, 그거는 이제 워낙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저도 당연히 몰랐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기법 매매를 하고 왜 얘가 실패가 뜨고 얘는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러한 종목들일 때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 굉장히 확률이 높게 나오는구나. 그거를 이제 깨우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명확한 기반,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 형님은 진짜 이거는 저는 너무 웃음이 나왔었어요.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손절했다는 얘기 듣고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야 이게 최저점인 거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네. 최저점에서 결국은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네.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확실히 진짜 그냥 감각에 의존해가지고 매일매일 대도 않는 정말 저는 대도 않는 거라 얘기를 해요. 대도 않는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어제 토요일에 오세훈이 불출마가 떴었어요.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한번 그래도 한번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덜 받더라고요. 그래서 6%를 목표가로 잡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6.25%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최소 목표가는 뭐 4%였으니까 그냥 4% 위에서 아니면 6%뭐 그 사이에서 잘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회원분들, 카페 회원분들. 그래서 이번 달은 뭐 저번 달부터 장세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엘컴텍 4월 첫 번째였죠. 잘 갔고 그다음에 3기 EV 요거는 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게 금요일 날 영상에서 한번 또 얘기했던 것 같고 잘 올라와서 손실 없이 끝냈고요. 그다음에 4월 7일 두 종목 엑스게이트랑 와이즈버즈는 아마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얘네들은 아마 다 10%대가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잘 나왔고 그리고 4월 9일에 노바텍, 펜엔터 요것도 슈팅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죠. 그래서 어제 이제 써니전자까지 해가지고 이번 달은 그래도 다행히 실패가 손절한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렇게만 좀 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이 그 막 폭락이 나오고 이런 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래도 좀 기법에 그러니까 기법 뭐 어차피 기법 매매 계속 하는 거니까 저는 단기 매매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고 한번 확률대로 믿고 가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뭐 기법 이거를 뭐 유튜브로 알려드리지는 못하잖아요. 당연히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 영상 뭐 작년 12월 말 일자로 아마 뭐 기법 하나 공개했던 게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도 관련해서 얘기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 그 차트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고 저것도 있죠. 그 장 마감 후에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것들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좋은 것들에 대해서 또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보시게 되면 어떤 본인만의 그런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길은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확실히. 그리고 뭐 그래요. 뭐 어떤 그 굉장한 이제 뭐 부자분들이 있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돈도 굉장히 잘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기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하루하루 굉장히 어떤 이 굉장히 벼려져 있다 그러죠. 벼려져 있는 그 감각으로 어떤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그거는 배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거. 그래서 그냥 본인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가시라는 거. 뭐 저번 주 금요일 영상에서도 아마 또 얘기했던 게 있죠, 그죠? 뭐 하락장을 또 대비해서 하락장이 분명히 또 올 거거든요. 1년에 더 많이 옵니다. 상승하는 때보다 하락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어떠한 종목들을 선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항상 이 얘네들이 뛰었을 때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떠한 재료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써놓으시면 좋아요. 무조건 어떤 기록이라는 것, 기록은 정말 좋은 겁니다. 엄청 본인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옛날엔 다 그렇게 했었고요. 예. 엑셀에다 다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죠? 예. 다 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테마별로 해가지고 굉장히 긴 기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또 처음 보시는 혹시 분들을 위해서 이런 테마를 장 끝나고 나서 다 따로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저녁 때는 항상 통합 뉴스 창에서 특징 상한가, 그 다음에 뭐 특징 테마, 특징주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서 찾아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기록을 안 해도 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띄었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테마 재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같은 재료로 띈 집단성 종목들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차트가 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현재의 그 차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의미 있는 지점을 돌파가 나왔는지 아니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돌파한 다음에 다시 또 돌파된 그 의미 있는 지점까지 내려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 지지와 저항이란 얘기겠죠. 차트는 사실 지지와 저항이 답니다. 사실은. 그게 다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길은 보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주식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근데 그 공부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공부하는 그 절대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뭐 좀 더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절대적인 공부량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할 게 많거든요. 아까 보셨던 뭐 기본적 분석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볼 줄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도 봐야 되고 기술적 분석이죠. 그 다음에 재료, 뉴스 공시 당연히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테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나머지 또 다른 어떤 개인적인 감각들이 또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하여튼 정말 대도 않는 써니전자에서 손절을 했다는 얘기 듣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분명히 저는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최소 목표가 4%다. 그 얘기를 해놓고 이제 종목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참고로 유니온은 최소 목표가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최소 6,000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형님한테 얘기를 할 때. 왜냐면 얘는 기법이 아니었거든요. 기법으로 들어간 종목이 아니라 단기 이것도 차트 보는 관점 얘기 드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뿅 하고 들어올 때 돈 들어왔었죠. 그죠? 돈 거래량 들어오고요.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단기 급등을 했는데 히토류 관련이었고 이게 무역 분쟁이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 유니온은 항상 미중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때가 또 옛날 트럼프 때였어요. 그때도 굉장히 강하게 뛰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유니온 머티리얼 이렇게. 그래서 뛰었는데 여기서 단기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반등이 또 나오는 타다가 양봉이 없이 그냥 또 추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모아가는 관점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모아가는 관점으로 5,200원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주르륵 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최소 목표가는 6,000원이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꼴랑 4% 먹고 4점 몇 프로인가? 먹고 나왔다고 하는 얘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오늘 써니전자는 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하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개인적인 느낌만 믿고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유명한 그 유튜브 막 보시는 돈 굉장히 고수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본인만의 데이터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무슨 연습장이 엄청 막 많은 분들도 있어요. 연습장에다가 일일이 다 자필로 볼펜으로 일일이 다 작성을 한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일단 매매일지 다 또 만들면서 그러니까 기록인 거죠. 예, 다 기록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고수분들. 그래서 그게 그분들만의 데이터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를 만드셔야 되고 데이터 없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하는 분들은 거의 주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종목 검색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잡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일단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해당이 안 되고, 안 되고, 거래 대금이 다 쓰레기죠, 얘네들은. 전 항상 여기를 먼저 봅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완전 바닥인 종목들은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 기봉이가 있었어요, 오늘. 잠깐만요. 기봉이가 있었어. 검색이 안 되니? 네. 오늘 기봉이로 잡히는 종목이 토마토 시스템이랑 온코크로스 두 종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 두 종목은 같은 테마입니다. 여기 제가 등록해놨는데 여기에 신데카 바이오까지 해서 의료 AI로 뛴 종목이에요. 종목을 이제 볼 때 항상 뉴스를 보잖아요. 이렇게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고 여기 보면은 오장 테마 동향. 근데 요 4월 11일자가 있었죠, 그죠? 4월 11일자의 테마 동향에 보게 되면 여기 의료 AI 쪽에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 실험으로 했던 거를 이제 AI에 기반한 걸로 이제 뭐 대체할 거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FDA에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요렇게 또 집단성으로 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온코크로스랑 토마토 시스템, 신테카까지가 그나마 좀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3빌리언도 있네요. 잠깐만 3빌리언도 등록은 해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니? 여기다가 그래서 3빌리언도 차트를 보면은 비슷하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온코크로스가 일단은 어제 그냥 어제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제의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었고 근데 오늘 토마토 시스템이 오늘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종목을 보면 되겠죠. 나머지 종목들은 어차피 따라오는 종목들이니까 차트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신데카도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고, 3빌리언도 마찬가지로 돌파하려는 모습인 거고, 토마토도 아직 돌파 못했죠. 그죠? 온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은 보면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어떤 기법의 어떤 얘네들은 기봉이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양봉 기법인데, 확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법이라서, 보통은 이제 한번 하루를 기다려 보기는 하는데 지금 두 종목 같은 테마주가 같은 기법에 잡힌 상태라서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토마토 시스템이 오늘 더 강하게 움직였는데 온코크로스는 어저께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온코크로스가 거래 대금이 오늘 벌써 1,700억, 어제 상한가는 900억.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어차피 단타로 놀 거면 단기 매매는 이런 종목에 사는 게 좋겠죠. 지금 토마토 시스템보다는 온코크로스가 더 좋아 보여요. 온코크로스는 지금 역대 신고가를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역대 신고가인데 여기까지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상한가가 나온 것과 안 나온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무조건 좋아요.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물론 써니전자는 좀 별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목표가 다 나왔으니까 다 치고. 그래서 온코크로스 그다음에 토마토 시스템은 뭐냐면 이게 직전에 어떤 여기 상승이 나왔다가 그리고 요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그냥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토마토 시스템보다는 온코크로스가 좀 더 나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온코크로스는 어제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라서 좋아 보이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래서 고민이에요. 오늘 바로 포착을 해봐야 될까 아니면은 기다리는 게 나을까. 지수는 뭐 조정이 조금 나올 확률이 있는데 이게 뭐 시가 급락으로 나올 그런 거는 아닐 거니까 지금 여기 또 포지션에서는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콜옵션에다가 베팅을 해놓은 상태라서 물론 개인의 포지션이 뭐 따로 풋에다가 많이 베팅을 했다 그러면 또 괜찮은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동향은 이거는 딱히 이제 뭐 의미를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글쎄요. 그래서 그냥 기법대로 그냥 한번 가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막판까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강한 놈이 강합니다. 주식시장은 진짜 이렇게 막 단기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론 목표가는 뭐 최소 목표가는 낮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찍고 내려오는 경우도 꽤 있고, 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이게 상한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내일 시가로 뭐 몇 프로는 떠주겠네요. 그죠? 최소 목표가 4% 이상은 아마 떠줄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온코크로스도 나올 거고. 온코는 한번 여기 직전 여기 역대 신고가 시장 상황이 괜찮아졌잖아요.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고 뭐 조정을 좀 보이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우상향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 파면 선고도 낮고 역사는 이제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2017년에 그 박근혜가 탄핵 파면 선고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단기 조정이 나온 다음에 굉장히 긴 기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이건 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3월 10일이었거든요. 이날이 파면 선고가 났었고,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듯 하다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듯 하다가 굉장히 요거는 바로 그냥 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나중에 본다고 쳐도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주식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역사가.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직전 저점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은 굉장히 낮겠고 그 이제 관세 전쟁 그 미국이랑 중국 그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도 또 뭐 관세로 싸우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약간 미적지근해집니다. 그냥 또 싸우냐, 이제 그만해라, 적당히 해,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급락, 급등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덤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 상황도 앞으로는 상승 쪽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돈도 잘 들어왔고 상한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요 온코크로스가 한번 여기를 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종목을 매매를 해보는 거죠. 물론 눌렸을 때 사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가 된 것도 좋고요. 돌파가 된 자리, 돌파된 자리도 좋고 아니면 돌파를 하기 직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런 어떤 집단성을 이뤄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더 좋겠죠. 기봉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거래대금 꽝이죠. 이런 종목들은 다 패스입니다.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얘네들은 바로 급락이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세훈 관련주 재료 소멸이죠. 그래서 아마 점한가로 갔던 것 같습니다. 다 해당이 없고 그래서 오늘은 저 기봉이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검색이 안 되냐? 아이 진짜 오늘 이게 좀 잡혀주면 좋은데 이게 좀 아쉽네요. 이 스윙 원이 좀 종목들이 잡혀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좀 아쉽네요. 이거는 이제 또 돌파가 나오는 어쨌든 이건 그냥 요거니까 패스. 그래서 오늘 잡히는 종목은 요 기봉이로 잡히는 온코크루스랑 토마토 시스템 두 종목밖에는 없네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한번 보고 판단해서 포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토아타였습니다.